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종현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정영재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드라이브 마이 웨이라고 해서 VLA,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 이전의 VLM 모델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논문이 어떤 것들을 수행해 내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정성적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논문은 그 타겟으로 하는 게 그 각 운전자들마다 뭐 운전 성향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개인화를 한 그 엔드투엔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우측에 보시면은 이 드라이브 246 그리고 드라이버 3810 이렇게 해서 각 운전자들의 성향들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주행 스타일도 나타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윗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그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상황이고요.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, 요 하단 그림은 그 아주 미미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피해 가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각 운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서로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안내를 하고 그 거길로 뭐 이동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그 이전에 VL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VLM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해당 논문에서 본 논문에서 VLA를 다루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존에는 엔드투엔드 논문이라고 해서 그 모든 뭐 인지부터 아니면은 그 프레딕션까지 파트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엔드투엔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개발이 된 게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그 VL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뭔가 그 이미지나 라이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기존 엔드투엔드 논문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VLM 모델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VLA라는 것은 이렇게 VLM을 통해서 상황 파악까지 했으면은 그런 그 타당한 이유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이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액션까지 수행을 내는 게 이 VL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 이전 뭐 엔드텐드 논문들에서는 뭔가 그 개인화가 잘 안 됐다. 그러니까 어찌됐건 운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운전자들의 운전 스타일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에 맞게끔 뭔가 그 최종 패스를 프레딕션 하고 그거를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개인화가 좀 덜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개개인의 성향들을 반영을 해서 각자 스타일에게 맞는 그런 경로들 안내를 해주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. 그리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셋도 하나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, 그럼 그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좌측 그림과 같은 그 드라이브 마이 웨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. 이거를 통해서는 그 드라이버 A, B 각 운전자들의 성향이 다를 건데 그 운전자들의 성향에 맞게끔 최종적인 액션 값을 좀 더 다르게 뽑아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우측에는 그 개인이나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그 이전에 그 카랄라 데이터셋을 통해서 뭔가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카랄라 데이터셋에 있는 그런 그 20가지 경로나 아니면은 4가지 시나리오 타입이 있는데 뭔가 뭐 교차로 시나리오나 아니면 고속도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데 총 30명의 운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나눠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그러면 그 드라이브 마이 웨이 오버롤 아키텍처는 그 자체 그림과 같습니다. 그리고 이 DMW에서 백본으로 사용을 한 게 이 심링고라는 논문을 사용을 했거든요. 이 우측 그림에 보시면은 심링고 아키텍처를 가져왔는데, 일단 이 심링고 자체가 그 V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QWhen이라고 읽겠습니다. 이 모델이 굉장히 경량화가 많이 되어 있는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거를 통해서 이전에 심링고에서는 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,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 GPS 좌표나 아니면은 그런 경로, 그리고 그 이거 비어클의 스피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패스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심링고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심링고를 이 DMW의 백본으로 둔 이유는 뭔가 이전 연구들, 기존 연구들보다 그 경량화된 백본을 사용을 했다 보니까 뭔가 계산적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것도 있고, 그리고 뭐 정확도 면에서도 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한데, 이 심링고라는 게 뭔가 이 논문의 저자들이 봤을 때 그 자기네들이 타겟을 하는 그 개인화 면에서 좀 더 적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좌측 그림이 DMW의 전체 아키텍처인데, 인풋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 비전 이 하나가 들어가고,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, 그리고 그 루트 타겟이라고 해서 목적지까지의 뭔가 경로나 좌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두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존 LLM이랑 다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해당 운전자의 그런 성향을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성향에 맞춰서 이 우측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뭐 A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게끔, B라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가게끔,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응적으로 패스를 생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심링고 백본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, 그걸로는 아직 그 개인화를 표현을 하기에, 개인화를 구현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심링고라는 백본에 어찌됐건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 인풋 데이터를 넣기 전에 한 번 더 정제를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게 이 PMD 라이트, PDM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, 요거는 그냥 드라이브 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우측 그림과 같은데, 이 드라이브 LM을 통해서 어떤 걸 하느냐, 그, 뭔가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 타겟하는 게 그 각 운전자의 뭔가 다양한 운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넣기 때문에, 그런 운전자들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, 그 뒤에 경로를 뭔가 프레딕션 할 때 어쨌든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리딕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드라이브 LM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제를 한 게 이 DMW 프레임워크의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개인화 능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GRPO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. 요거는 그 이전에 VLA 모델들이 뭐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플래닝은 잘 하는데 그 이미테이션 러닝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, 그거에서는 뭔가 일반화나 아니면은 이 타겟하는 개인화적인 면에서 뭔가 성능을 그렇게 잘 뽑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GRPO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개인화 성향을, 그 각자 운전자들의 성향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주는 이 파인튜닝 단계를 한번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그 각자 운전자의 성향을 그 잘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, 여기서는 그 롱텀 프리퍼런스 인코더라는 부분에서 그 드라이버에 맞는 프로파일 정보가 들어오고, 그거에 대한 루트나 뭐 이거는 이 드라이버 B에 대한 그 실제 운전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경로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, 그 시밀러리티를 따져서 어, B 운전자가 B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경로 안내를 해야 된다,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 시밀러리티를 따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
운전자에 대한 정보, 프로파일이 들어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어, 뭔가 비헤이비어라고 하죠. 그 행동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둘 사이에 시뮬레이트를 계산을 하고 요거를 그 전체 운전자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 뒤에 뭔가 이 오차를 좀 줄여 나간다. 그렇게 되면은 그 각 운전자 성향에 맞는 경로들을 좀 더 잘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운전자들의 뭔가 그 성향을 좀 더 잘 파악을 하기 위한 정렬을 거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제안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 논문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결과를 뽑아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점령적 지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상단에 있는 지표는 그 이전 VLA 모델들과 비교를 한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이 논문에서 좀 더 다양한 운전자들에 대한 뭔가 그 경로와 액션 값들을 프레딕션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지표들에서는 뭐 드라이빙 스코어가 있고 석세스 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 그 최종적으로 프레딕션을 한 값이 그 실제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끔 또는 실제 운전자의 그런 그 운전 경로와 가장 유사하게 프레딕션 됐는가에 대한 판단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정성적 결과에서는 어, 이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 그림에서는 뭔가 좀 더 빨리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빨리 가야 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뭔가 좀 안전적으로 브레이크도 밟고 이런 식으로 주행하고 싶다. 그리고 우측 상황에서는 뭔가 레이싱하는 느낌이죠. 여기서는 어, 차간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두고 그리고 좀 더 추월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운전자 성향에 맞게 어그레시브한 부분에서는 어그레시브한 경로드로 안내가 됐고 컨설베이티브한 경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나타내졌다. 그리고 우측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상황에 맞게끔 그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들이 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거는 DAMW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,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뭔가 그 각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끔 개인화된 액션을 취하도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제 논문에서도 뭔가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나오긴 했는데, 그래서 그 개인화된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, 실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